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정보과학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과제하고 아무도 내신 분이 안 계신 걸로 봐서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 제가 담당쌤한테 말씀드려서 전달을 할 예정이니 아마 다 보실 거고, 그렇게 되면 이번 주 거 저번 주 걸 두 번이나 들어야 되는 일이 생겨서 영상을 올릴까, 진도를 나갈까 이렇게 하다가 이번 주는 어차피 또 온라인이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수업을 진도를 나간들 아마 쌍방향이 아닌 경우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전 이번 주 시간을 유용한 사이트를 좀 소개해 드리고 그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과 같이 한번 몇 문제를 풀어보는 수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두 개의 사이트가 있어요. 위에는 소프트웨어 전문가 아카데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스포트 아카데미 되어 있는데 요거는 삼성전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고요. 네, 밑에는 네, 보이시죠? 마크가 네, 현대차 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사이트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 IT 기업에 들어갈 때는요,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뭐 토익은 어느 정도 되느냐, 뭐 이런 것들로 취업이 다 되고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떨까요? 네, 요즘은 네, 여기 자기네들 사이트죠. 네, 네이버나 이런 삼성전자나 현대차에서 각각 이런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 사이트의 인증 평가를 다 통과한 사람들에 한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이트를 둘러보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제일 먼저 첫 번째 나와 있는 사이트를 한번 먼저 가볼게요. 네, 이 두 사이트 모두 다 크롬으로만 네, 연동이 되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크롬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swexpert.academy.com입니다. 네, 이렇게 첫 화면이 들어오면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은 분 첫 발걸음 이렇게 해가지고 쭉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과제를 제출하는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문제들도 나와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문제를 풀 때마다 이렇게 포인터가 정립이 되고요. 그다음 참여자가 몇 명인지, 제출은 몇 명을 했는지, 정답률은 얼마나 되는지가 체크를 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 답이 아직 공개되는 것도 있지만 이 정답률이 이렇게 진행 중인 문제 같은 경우는 답이 아직 공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정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개별 로그인을 하시면 다 평가를 하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전체 링크라 해가지고 순위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게 보입니다. 자, 토크. 자, 이거는 이제 질문을 받는 사이트고요. 밑에 보시면 또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영상을 들을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위에 신입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는 소프트웨어 직군에 지원하는 분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문제 해결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도입됐으며 주어진 문제에 대한 답을 직접 코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실기 방식의 테스트다라고 나와 있죠. 네, 가이드와 네, 예시, 문제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역량 테스트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등등의 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검정 시간이 3시간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지원 언어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언어, 뭐 C 언어, 뭐 자바를 해야 된다, 뭐 파이썬을 해야 된다 이렇게 특정 지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것, 여러분들 중에서 이 언어 중에서 내가 좀 자신 있다 이런 언어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파이썬으로 한번 해볼 거고요. 네, 여기 문제의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런 무시의 예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렇게 로그인 하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저랑 같이 가입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요거 선택은 하지 않습니다. 네, 만 14세 이상 회원 가입. 네, 여기 보시는 게 답니다. 아이디와 닉네임. 이게 사이트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남기고 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네임이 있어야 되고요. 네, 적어주시면 되고 생년월일, 네, 비밀번호. 자, 지금부터 네, 회원가입을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같이 조금 이따 연습을 몇 문제를 할 거라서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입을 다 하셨죠? 그러면 저도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페이지로 들어가 보면 몇 문제 풀어보질 못해서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네, 프로그램 박스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코드, 네, 제가 했던 코드들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번 눌러볼까요? 일단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학습 추천을 위한 레벨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네, 요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그 내용을 해당되는 내용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걸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우리가 어제 알고리즘을 배우긴 했는데요. 너무나 부족한 양이라서 이걸 체크는 하지 말고 두 번째 것만 체크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에서 100까지 짝수만 출력하는 프로그램에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이렇게 해서 객관식으로 문제가 나와 있어요. 네, 지금 나와 있는 이 문제는요, 그 시언어로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 보시는 것처럼 if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switch라는 문은 사용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for라는 문은 쓸 수는 있어요. 그 또 반복 안에 또 반복이 들어가니까. 제가 볼 때는 100가지 수를 여기서 반복을 하거든요. 그 숫자 중에서 짝수만 골라내는 건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짝수는 2로 나눴을 때 0이 돼야 되는 수가 짝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답은 두 번째가 정답이겠네요. 네, 두 번째입니다. 배열에 대한 내용이네요. 배열의 호출한 결과는 무엇이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 또한 그 시어너네요. 네, 코드, 프로그램. 예, 이렇게 보시면 코드에 프로그램을 입력하시면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쭉 나와 있어요. 엄청 많죠. 이걸 다 풀어보면 좋은데 하나씩 풀어볼 수 있어요. 그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등록술, 뭐 참여자 수, 뭐 이런 것도 정할 수 있고요. 언어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파이썬이라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저희는 레벨이 제일 낮은 1등급을 선택하셔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나왔던 스탬프 찍기, 신문 헤드라인 이런 것들이 제가 아까 해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이라고 숫자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3개. 만약에 5를 입력하면 5개가 표시가 되겠죠. 6을 입력하면 6개. 이렇게 표현하도록 파이썬으로 만들어 보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문제 풀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저는 그 했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전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를 몰라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이렇게 많이 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푼 게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을 아마 화면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을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내용인지를 제가 확인한다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터득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간단한 파이썬의 명령어들을 설명을 해놨어요. 위에 보시면 입력을 하는 예제로는 보시면 받을 때는 input이라는 함수를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그 input으로 입력되는 것들은 전부 문자열이 출력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인티지 숫자로 바꾸려면 이렇게 인티지라고 이렇게 묶어줘야 되는 거였고, 그걸 다시 a라는 변수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정수형 변수 1개 입력받는 예제가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만약에 bit이 2개를 입력받을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맵이라고 되어 있는 함수를 또 사용해서 얘는 인트지고 그 다음 input, 슬립트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한다는 내용과, 우리 아직 이건 안 배웠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플로트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3개의 숫자는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하나의 문자열을 입력받을 때는 사실 이 int라는 형을 넣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한다는 내용이 예제로 나와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짜시는데 이걸 막 외우지 않은 경우는 모를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예제로 설명을 해드렸고요. 밑에 보시면 반대로 또 출력입니다. 출력을 하는 방법 중에서는 우리가 프린터라는 함수를 사용하는데 프린터 A 이렇게 되면 A 값이 출력이 되고요. 여기 두 번째 게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두 번째 게 필요한데 줄을 바꾸지 않고 정수형 변수와 공백을 출력하는 예제다. 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조금 이따가 우리가 이걸 해보면
떨어지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걸 표현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 세개를 출력하고 문자열을 출력할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 어차피 여기 샵이라 되어 있는 부분은 주석이라서 프로그램을 구동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워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 하나만 남겨놓고 다 지우겠습니다. 일단 입력 부분은 우리가 필요한 것만 놔두고 지우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남겨놓고 지울게요. 네, 이렇게 이 부분도 필요가 없어요. 밑으로 쭉 오다 보면 여기 밑에 이 부분에 여러분들 알고리즘을 구현이 들어갑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네, 우리가 이 부분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도 지금 파란색으로 떴다는 얘기는 이게 읽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워주시고 이 두 부분도 필요가 없겠죠. 이것도 지워주십니다. 네, 지금 두 줄이 필요한데 요거까지 우리는 샵이라는 게 숫자를 입력하면 숫자에 해당하는 샵을 출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밑에 보시면 테스트 케이스라는 변수 안에부터 내가 만약에 3을 입력하면 4까지 1, 2, 3, 4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어떤 걸 반복할까요? 네, 샵이란 걸 출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돼야지 맞는데, 자, 이거는 제가 일단 주석으로 처리해 놓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정답이 되거든요. 이대로 해서 자, 제가 3을 넣고요. 런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지우라는 얘기죠. 다시 클리어해서 3을 넣고, 자, 실행이 완료가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실행 시간은 0.12초, 그러니까 12초가 걸렸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샵이 하나, 둘, 세 개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밑으로 떨어졌죠. 개행이 됐죠. 우리 프린트라고 되어 있는 명령어 자체에서 이 강제 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저 위에 있는 걸 이용해서 콤마 end는 공백, 네, 이렇게 넣어주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클리어해서 3 런.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3개가 출력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제가 10이라는 숫자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네, 그러면 10개가 출력이 되는 거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난 했다, 제대로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제출이라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제출 가능 횟수가 한번 오답이라고 나오네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안 되는 것들도 다 볼 수가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걸로 해서 한번 해볼까요? 자, 런 해주고, 네, 제출. 그러네요. 자, 요 부분에서 지금 오타가 났어요. 위에 있는 대로 하면 안 되네요. 그죠? 위에는 지금 제가 봤을 때 별 문제가 뭐였냐면 이 두 개를 하나짜리를 쓰든 두 개짜리를 쓰든 파이썬에서는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띄웠었어요. 아까 공백을 줬거든요. 만약에 똑같이 한다면 이렇게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다시 제출 한번 해볼게요. 네, 맞죠. 네, 이제 원인을 알았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전에도 우리가 수업해봐서 아시겠지만 파이썬이 되게 그 한 칸, 한 점 이런 것들에 되게 민감하던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를 공백을 넣어주다 보니까, 왜냐하면 공백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붙여서 3개가 입력돼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처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 다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게 이제 신문 헤드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지금 제가 풀었는 거에는 이렇게 정답이라고 표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푸는 것마다 이렇게 정답이 표시가 될 거고요. 신문 헤드라인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여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소문자로 입력을 하면 네, 대문자로 이렇게 나오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네, 문자열 최대 길이가 나와 있고, 자, 문자열 대소문자 밝아주는 결과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위에 있는 소스 중에서 우리는 문자열을 입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제일 끝에 있는 요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지워져버렸네. 여기까지 지우고, 네, H는 input 요거를 사용할 거고요. 자, 그리고 내려와서 네, 명령어가 나와 있는데, 네, 일단 밑에 T로 되어 있는 게 있어서 T로 그대로 쓰고요. 대신에 문자열 그대로 쓸 거라서 이렇게 요거는 지워주겠습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를 출력을 해야 되는데 T를 출력을 하는데 똑같이 해야 되겠죠? 출력해야 되는데 대문자를 서문자로 바꿔주는 명령을 써야 됩니다. 자, 그거는 제가 파일을 하나 올려놓을 건데요.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파이썬에서 자주 사용되는 명령어 함수만 제가 모아놓은 파일을 이렇게 지금 올려놨거든요. 이 중에서 제가 대문자 라고 되어 있는 걸 한번 쳐볼게요. 첫 문자만 대문자로 변환하는 게 있고 문자열이 참 거짓인지를 알려주는 거. 네, 첫 문자. 네, 여기 있네요. 네, 대문자로 변환할 때 사용하는 함수는 네, UPPER입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거 str은 그 데이터형을 얘기하는데 저희는 그 t라는 변수를 사용할 거고 t.UPPER이라고 되어 있는 명령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t.UPPER 함수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죠? 네,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제가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문자로 글을 쓰면 네, 이렇게 대문자로 실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맞다 생각되시면 제가 제출을 한번 해볼게요. 제출 횟수가 한 건 감사합니다. 제출하시겠습니까? 네, 축하합니다. 패스입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네, 그러면 제출 시간이 나와 있네요. 자, 아까 잘못 봤네요. 제출한 내용이네요. 시간 걸린 게 아니라. 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을 숫자로 변한 연원리를 달력으로 자릿수 더하기 등등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고 난 다음에 한 번씩 해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하나를 눌렀어요. 누르고 난 다음에 제출 이력 이렇게 사람들이 올렸던 제출 결과가 나와요.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도 있고 올린 결과들이 있는데 실패한 걸 보려고 하면 이렇게 10점이 차감된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정답도 마찬가지겠죠. 사람들이 올렸던 정답이 쭉 나오는데 이 중에 내가 이 사람의 정답을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차감되는 걸 보시고 감사하시고 하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코드 길이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알고리즘 할 때 잠깐 배우셨지만 알고리즘은 소스가 짧을수록 그 다음에 빠를수록 아주 좋은 알고리즘의 조건이 되는데 코드 길이가 이렇게 제일 작은 걸 고르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이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분들 다른 언어를 배우고 싶다 하시면 언어를 바꿔주셔서 하셔도 되고요. 자, 이번에는 하나 더 있는 사이트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이트는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네, 여기에 들어와 보면 지금 현재 그 모의 알고리즘 코딩 대회라는 게 열리고 있어요.
11월 30일까지 열리고 있고, 코딩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다 응모가 가능한 단 인재 등록 DB에 등록이 필수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건 이제 회원 가입해서 하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또 여러분들도 열심히 문제 풀었는데 가입 안 돼 있으면 억울하겠죠? 이것 또한 가입 확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이 간단하게 가입을 할 수 있어요. 네, 휴대폰 인증을 해야 되네요. 자, 이렇게 가입 한번 해보시고요. 앞에 있는 사이트하고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는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내용을 볼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위에 메뉴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글로 번역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 도전, 연결하기, 직업, 수업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여기 보면 인증시험, 코딩 테스트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으로 어떤 게 있는지 채용 안내가 되어 있는데 인재 풀 DB라고 되어 있죠. 좀 전에 여기다 등록해서 그 대회를 참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점이 좋으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인재 DB랑 채용 공고 또한 채용 담당자가 이걸 공유해서 나중에 스카우트도 들어올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시면 수업에 보시면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현대차를 진로를 두고 있다 그러시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셔야 여기에서 찾는 인재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직업, 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제 도전입니다. 그 중에서 인증시험이라는 걸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온라인 인증에서 두 개의 문항 그리고 프로그램 언어는 자유입니다. 사용하시면 되고 접수 방법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챌린지라는 걸 보시면요. 코딩 테스트 이건 채용 평가가 되겠죠. 제가 여기 있네요. 연습 문제. 역량 진단 안에 있는 연습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또 문제가 쭉 나와 있고요. 아까 삼성이랑 똑같아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고, 네, 그 문제들은 다양한 방법과 코드 편집도 가능한 겁니다. 자, 요것 또한 여러분들 가입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선택해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이 두 가지 사이트 하고요. 전 시간에 못 들었던 영상 보시고 과제 제출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 학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